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 마이크를 최대한 해볼게요. 이제 경기가 많아서 이제 좀 늦은 이유는 분석을 다 하고 좀 마지막 그 조합 전까지 이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고 어, 그 제가 봤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좀 간단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썬더랜드 프렘 봅니다. 음, 음. 프렘 보고 그 이유는 에버턴 지난번 이제 퇴장들도 있었고 FA컵까지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렌, 썬더랜드 요새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홈보다는 그래도 뭐 최소 질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베티스도 오비에도의 득점력 때문에 베티스 승을 봅니다. 근데 무승부를 괄호 표시한 거는 6대4 정도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냥 승부는 5대5, 괄호 친 거는 6대4. 그래서 베티스가 원정이지만 득점력도 그렇고 오비에도가 이제 홈에서는 그 무가 좀 많더라고. 최근에 4연속 무승부인가. 근데 이제 다 0대0 무였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이제 무승부 조금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승무. 그리고 코모도 승무 봅니다. 간단해요. 코모도 홈에서 무패고 볼로냐가 최근에 폼이 살짝 좀 안 좋기 때문에 코모 승을 보는데 실점이 아마 가장 적을 겁니다. 세리에 중에서. 근데 이제 무승부를 좀 염두에 두는 이유는 그래도 볼로냐 쉽지 않은 팀이다. 그리고 코모도 뭐 한 골차 승부도 좀 있고 해서 실점이 적으니까 최소 질 것 같진 않다 해서 코모 승무 보고, 우디네세 피사는 우디네세 승무 봅니다. 이것도 그 홈에서 나름 우디네세가 최근에 뭐 나폴리도 잡고 그랬기 때문에 요거 우디네세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프라이하고 함부르크는 어, 그 프라이 승을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함부르크가 원정 성적도 좋지 않고 그, 그 공격에 결장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지금 뭐 질병 표시로 빠진 선수들이 몇 명 있어서 이거는 프라이 홈 승 봅니다. 무승부 없이. 자, 그리고 브레멘하고 장크트는 취소됐기 때문에 어차피 저기서 제외를 했고, 유니온 베를린하고 마인츠는 그리고 프라이 마인슨까지 봅니다. 배당 대비 노릴만하다. 유니온 베를린 이거 승무패 포함된 경기인데 당연히 유니온 베를린이 뭐 상성도 좋고 뭐 마인츠가 그 꼴찌고 최근 이제 뭐 컨퍼런스 제외하면은 리그에서 아웃쿠전 이후에 지금 3개월, 4개월 가까이 승리가 없거든요. 경기 수로만 따지면은 12경기입니다. 12경기. 그래서 근데 왜 유니온 베를린 승을 안 보냐? 왜 반반 보냐? 좀 애매해요. 최근에 연승 중이고 라이프치히도 잡고 좋은데 뭐 미넨하고도 비기고, 근데 마인츠도 최근 원정 미넨전 비겼고 장크트까지 비겼기 때문에 뭔가 너무 승리가 없는 팀은 좀 불안하다. 그래서 승무패에만 체크를 하고 승부식은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이덴하임 무승부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반반이더라고. 앙제도 컵대회입니다. 상성에서 툴루즈 상대로 이긴 적이 없던데 그래도 홈이니까 뭐 무승부 보고 넘어갑시다. 자, 번니도 1, 2부 차이인데 번니가 1부에서 성적이 좋지 않잖아요. 뭐 지난번
어디였지? 맨유였나? 그나마 이제 뭐 선제골 넣고 비기긴 했는데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왜냐면 미럴도 당연히 홈보다 원정이 안 좋고 무득점 경기도 많긴 하지만 뭔가 이제 컵 대회 이게 64강이거든요. FA컵. 그래서 좀 불안하다. 그래서 굳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기. 그리고 풀럼은 마엔까지 봅니다. 뭐 미들즈가 워낙 이제 코번트리 다음으로 챔피언십 성적도 좋긴 한데 냉정하게 원정 성적을 봤더니 최근에 더비카운, 뭐 브리스톨한테도 2실점 했고 그리고 최근에 5경기 중 4경기 승리가 없을 때 다 무득점이었거든요. 이러면은 뭐 풀럼이 일부에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승의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본머스는 오버 봅니다. 오버. 왜냐면 지난번 본머스도 박빙의 승부, 뉴캐슬도 박빙의 승부. 그러니까 FA컵인 걸 감안하고 당연히 홈의 뉴캐슬이 좀 더 좋긴 한데 본머스도 쉽게 질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컵 대회다 보니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서 오버를 봅니다. 그리고 셰필드 왠지하고 브랜드포드는 브랜드포드 승의 마인까지 봅니다. 왜냐면 셰필드 왠지가 2부 꼴찌고 뭐 브랜드포드가 최근에 워낙 잘하잖아요. 지금 홈 원정 원래 얘네는 홈에서 잘하는데 원정까지 최근에 뭐 에버튼, 뭐 울버햄튼, 지난번 썬더랜드까지. 물론 이제 이고르티아고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긴 한데 그거 제외하더라도 브랜드포드 쪽 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걔가 16골로 골이 가장 많긴 하거든요. 자, 그 다음 스토크하고 코번트리 오늘 비아레알까지만 공개합니다. 딱 반. 이거는 패스를 합니다. 왜냐면 같은 챔피언십 경기인데 코번트리가 당연히 1위고 뭐 득점도 아주 높지만 최근 원정에서 못 이겨요. 원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번트리 요새 원정 성적 5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3무 2패. 그리고 실점도 꾸준하기 때문에 홈에 스토크면 모른다. 컵대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패스한다 그냥. 자, 마지막 공개하는 비아레알 경기. 비아레알 승리 마인까지 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마인 노리는 것들 중에 배당이 2배가 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프라이 아니면 풀럼, 비아레알 이런 거는 배당 대비 노릴만 합니다. 오히려 브랜드포드도 같은 마인이지만 일반 승이 배당이 워낙 낮기 때문에 같이 묶어가기엔 좀 그렇고 좀 따로 가야 되지 않나. 마인이면서 배당이 낮은 것들, 일반 승이 워낙 배당이 적은 것들 그런 거를 막 2배 넘는 거랑 섞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비아레알도 최근에 어디지? 바르샤 말고는 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가 물론 이제 한 골차 승부도 얘네가 꽤 많거든요. 아까 분석할 때 보니까 근데 최근 오사수나나 뭐 바르샤 3실점씩 했고 비아레알이 워낙 리그에서 성적이 좋아서 무난한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구독과 어퍼트 부탁드리고 기침이 나더라도 일부러 마이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메모장으로 하면 너무 집중도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침이 좀 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분석을 다 하고 온 거고 그래서 엄청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크마르부터는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 알크마르 승의 마엔 봅니다. 다만 조금 꺼려지는 게 뭐 폴란담이 아무리 성적이 안 좋더라도 최근 뭐 원정에서 뭐 페이노르트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뭐 홈에서 알크마르 아약스전도 비기기도 했는데 알크마르가 최근에 못 이겨서 문제거든요. 최근 즈볼러 말고는 이긴 적이 없어요. 6경기 중. 근데 어쨌든 득점도 꾸준하고 상성도 이제 좋기 때문에 그래도 알크마르 오랜만에 홈승 봐야 되지 않나. 승의 마인 봅니다. 마인이란 얘기는 1마인 얘기하는 겁니다.
2마인은 2마인이라고 언급을 하기 때문에 예전엔 1마인을 적었는데 뭔가 이제 너무 좀 복잡하기도 해서 그냥 마인, 그 다음 2마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알제리 나이지리아. 알제리도 잘해요. 뭐 무패고, 그리고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아예 뭐 다른 대회, 뭐 친선전. 근데 득점력은 나이지리아가 좀 더 좋다 봅니다. 뭐 오시멘, 루크먼, 그리고 알렉스 위어비도 있고 해서 실점이 좀 있을지언정 지난 모잠비크 4득점, 우간다 3득점, 뭐 튀니지 3득점 해서 전 나이지리아 승무 봅니다. 알제리는 결국 이제 지난번 콩고하고도 비겼거든요. 연장 가서 이겼기 때문에 아무리 실점이 적다 한들 상대적인 게 있고, 나이지리아는 지난 이제 뭐 적도기니 부르키나파소, 수단하고는 좀 다르다 해서 나이지리아 승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6대4로 봅니다. 그리고 로마 사스올로. 사실 이거 로마가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지난번 사스올로는 또 홈에서 유벤투스한테 0대3으로 졌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 무승부가 없는 게 특징이잖아요. 인테르랑. 그리고 득점은 사스올로가 한 골 많지만 실점 2배 차이. 즉 세리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 로마기 때문에 코모하고, 이 원정 사스올로가 이기긴 좀 힘든데 배당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로마도 이제 뭐 부상, 도보비크, 뭐 펠레그리니, 그리고 뭐 국대 차출도 있고, 그래서 수비, 미드필드, 공격 라인에 좀 빠지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스올로도 있죠. 뭐 베라르디 장기 조금 이제 부상이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있고, 뭐 차출도 있긴 한데 로마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뭔가 사스올로가 최근에 이제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원정에서 볼로냐, AC 밀란, 그리고 예전 아탈란타, 의외로 강팀 상대로 쉽게 안 졌거든요. 뭐 인테르전도 한 골차. 그래서 로마가 강팀이다 보니 진짜 무승부가 처음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핸디 문화, 뭐 문화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빈티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로나 오사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무승부 봅니다. 요거는. 왜냐면 지로나가 홈이긴 한데 오사수나가 공격에 딱히 결장이 없고, 이게 이 득점력만 보면은 이제 비슷하거든요. 한 골 차라서. 근데 지로나가 실점이 라리가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34골로 무승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버쿠젠 슈투트. 어려워요, 이 경기.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승무패도 아까 같이 봤거든요. 승무패 포함되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맞네. 오늘 이제 FA컵 때문에 잉글랜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레버쿠젠 승무 봅니다. 다만 이게 결장 부분은 레버쿠젠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슈투트도 뭐 차출과 부상도 있고, 근데 거의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홈이니까 조금 유리하다 봤는데, 이 최근의 상성을 보면 홈에서 4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슈투트랑. 그리고 이게 오버를 갈까도 생각해봤거든요. 3.5로. 근데 뭔가 오버도 안 날 수 있어서 이거 승부식 가긴 좀 애매하고, 그냥 승무패 승무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벤테 지볼러. 이 경기도 트벤테 승의 마인까지 보거든요. 왜냐면 이 트벤테가 그래도 최근에 무패를 좀 오래 갖고 가고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한 9경기인가 무패거든요. 물론 3승 6무로 4승 5무인가 무가 좀 많긴 한데 실점도 적고,
그리고 즈볼러가 뭐 나름 꾸준하게 골을 넣고 있긴 하지만 원정이라 이기긴 좀 빡세 보여요. 그래서 승에 마인 봅니다. 그리고 브리스톨 와포드는 브리스톨도 홈에서 잘하는 팀인데 와포드도 원래 홈 성적이 더 좋고, 근데 이게 컵 대회고 와포드가 지금 너무 잘해요. 지금 원정에서도 최근 4연승에 7경기 무패죠. 5승 2무. 그래서 프렘 본다. 와포드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브리스톨은 홈에서 나름 몇 번 지기도 했었더라고요. 뭐 무득점으로. 그래서 프렘 보고 넘어가고. 자, 그다음 토트넘 에스턴도 에스턴 프렘 봅니다. 뭐 토트넘도 생각보다 막 순위 차이가 많이 났는데 득점 차이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고, 최근에 뭐 썬더랜드도 비기고 지난번 본머스전 좀 아쉽게 졌지만 그 전에 3경기 무패였고, 그래서 무승부를 봐야 되나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에스턴이 최근 2경기 원정 승리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탈전도 비겼고, 근데 결국 결장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토트넘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에스턴이 뭐 아스날전처럼 질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예전에 첼시나 뭐 웨스트햄 경기들도 다 역전승을 했기 때문에 에스턴 프렘 보는 게 가장 맞다. 그리고 이집트 코트디는 아까 나이지리아가 아까 저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체크가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잠깐만요. 코트디 나이지리아도 맞네. 코트디랑 같이. 좀 착각을 했는데, 자, 코트디도 승부 봅니다. 이집트 뭐 잘하죠. 이집트죠. 근데 이제 코트디가 아까 나이지리아랑 비슷해요. 이집트도 실점이 많지 않지만 지난번 베냉전 1대1 무, 앙골라 0대0, 남아공 1대0, 짐바브웨 역전승 다 한 골 차였고, 코트디는 그래도 실점이 있더라도 가봉전도 3대2로 역전하고, 그리고 부르키나파소도 3대0, 그리고 공격에 보면은 디알로, 그리고 자하, 뭐 살라가 있긴 하지만 좀 뭔가 이집트가 요 근래에 들어서 많은 득점을 하는 걸 못 봤거든요. 이러면은 코트디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코트디 승부 보겠습니다. 이거 근소한 차이로. 이게 이기면 중결승이라 뭐 다 박빙일 거예요. 아까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왜냐면 알제리가 무패 행진은 더 길기 때문에. 근데 냉정하게 지금 조별 예선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다 이제 나이지리아나 코트디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자, PSV하고 엑셀시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PSV 승 봐야죠. 마엔까지. 근데 마엔 치고는 1.5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경기예요. 왜냐면 이게 엑셀시오르가 못하긴 하는데 최근에 어쨌든 득점도 꾸준했고 아약스 원정도 2대1로 잡고, 물론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들도 있어서 이게 3.5면 오버를 갈 텐데 4.5 오버를 줘가지고 일단 승의 마인만 볼게요. 이 마인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가 경기가 많아서 원래는 주말이 이게 고정된 개수인데 뭐 취소된 것도 있고 생각보다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건 이제 고정으로 이제 제가 했던 거고 지우고 오늘은 요겁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PSV는 그렇게 보고 아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탈 같은 경우에는 홈이라서 근소하게 우세 봅니다. 왜냐면 최근에 아탈이 그래도 이제 예전에 이제 승리가 없을 때하고는 좀 다르고, 최근 로마랑 볼로냐를 이제 무실점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건
홈에서 인테리한테 한번 졌잖아요. 연승이 끊겼고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토리노가 은근 대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즉 잘 안 지거나 졌을 경우 다 한 골 차예요. 물론 그 9월에 있던 홈에서 아탈란테 3대0 그 이후에는 다 한 골 차입니다. 파르마, 뭐 레체, AC 밀란, 딱 하나 더 있네요. 코모. 그래서 대부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아탈이 물론 뭐 지난번 원정에서 승리 거둔 것도 있고 유리하긴 한데 생각보다 마인을 해줄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까 분석할 때도 이것도 마인이 2배가 넘어서 아까 뭐 얘기했던 비아레알 그리고 뭐 풀럼, 뭐 프라이랑 뭐 묶어가면 더 좋긴 할 텐데 득점 차이가 별로 없어요. 물론 토리노가 실점이 30골이라서 좀 많이 차이 나긴 합니다. 아탈이랑. 근데 아탈도 뭐 루쿠먼 국대 사출했고 뭐 토리노도 경고 누적 말고는 크게 결장이 없어서 여기도 뭐 시메오네, 뭐 체아담스, 그러니까 공격 라인에 골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진다. 최근 원정 연승도 그렇고. 그래서 아탈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발렌시아 엘체. 자, 요게 배당이 높습니다. 그리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보다 순위가 높아요. 9위. 근데도 불구하고 발렌시아 쪽 승리를 보는 건 일단 득점도 엘체가 앞서고 실점도 앞섭니다. 다 앞서는데 엘체는 대부분 승점이 다 홈이에요. 홈. 5승 3무 1패. 즉 원정에서는 3무 5패로 1승이 없습니다. 발렌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발렌시아는 홈에서 3승 3무 2패이기 때문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거든요. 지금 주전기퍼 부상으로 빠지고 이 우고 드료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근데 엘체도 라파미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둘 다 6골. 뭐 쌤쌤이라 치면은 그래도 홈인 발렌시아가 좀 더 낫지 않나. 왜냐면 지금 7경기 연속 득점 중에 뭐 물론 이제 대부분 다 한 골이어서 문제긴 한데 결국 엘체는 뭐 최근에 라요 4골도 넣고 하긴 했지만 원정만 보면은 헤타페 무득점, 에스파뇰 무득점 그리고 우리 한 골 이상 넣은 경기가 더 없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도 발렌 쪽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발렌 승부 봅니다. 한 6대4 정도. 발렌을 배당도 좋고 진짜 좋은데 무가 계속 걸리는 게 발렌도 홈에서 많은 득점을 못 하다 보니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흐로닝언하고 브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이 경기도 흐로닝언 승을 보는데 브레다가 너무 성적이 안 좋아요. 지금 꼴찌고 거기다가 이제 꼴찌도 꼴찌인데 원정 승리도 없고 그렇다고 흐로닝언이 홈에서 못하냐. 잘합니다. 득점도 플러스 7에 4승 2무 2패. 다만 이제 결장자 크게 없고 둘 다. 브레다도 졌던 경기들 대부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흐로닝언이 유리하긴 하지만 마엔 가긴 조금 고민이 된다. 최근 폴란드함 3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거긴 퇴장이 있었고 뭐 흐로닝언 예전에 뭐 텔스타나 헤라클레스 상대로도 2대0 4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 브레다가 생각보다 뭐 아주 많은 실점에서 졌던 경기가 없어서 결국 본인들의 득점 문제죠. 한 골 넣으면 진짜 한 골 차 될 확률이 높고 무득점 하면은 흐로닝언 마인 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찰튼하고 첼시. 자, 찰튼이 챔피언십에서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득점도 마이너스 7이고. 근데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위. 물론 이제 첼시도 보면은 최근 성적이 안 좋아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첼시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력차도 나고 결장자도 크게 많이 없고 더군다나 최근에 뭐 맨시티 원정, 뉴캐슬 원정도 비겼고 그러니까 운이 안 따라줘서 홈에서 에스턴한테 역전패, 본머스하고 비기고
지난 풀럼전도 퇴장 때문에 이제 좀 아쉬운 결과를 냈는데 이 무승의 흐름을 좀 끊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그래서 찰튼 원정이지만 승리의 마행까지 봅니다. 오히려 첼시가 저는 진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첼시 승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만. 질문 받을게요. 질문 없으면 아무래도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을 다 했는데요. 공개를 안 할 뿐입니다. 분석은 다 했어요. 다시 보기 보시면 됩니다. 항상 반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많이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저는 거의 최종적으로 지금 골라놓은 것들 그것만 이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뭐 질문이 없으시죠? 뭐 다른 뭐 궁금했던 경기들이나. 지금 7시 반이기 때문에 에버튼 경기가 9시 좀 15분? 자, 없으면 원래는 100개인데 뭐 경기수 2경기 취소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뭐 요새 성적이 엄청 좋은 게 아니라서 70개만 받고 있습니다. 여기 금일 여기 요렇게 나와 있죠. 뭔가요? 120개는 뭐죠?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럼 분석해서 오늘은 늦으면 9시, 빠르면 8시. 네, 최대한 잘 골라 가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리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